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2021년 1월 15일 오늘의 주요 뉴스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아침서부터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오후 늦게 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방송은 유튜브 소상공인 소통 TV를 통해서 방송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잘 아시겠지만 또다시 불거지는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또 집단적으로 사실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최장 160일 가까이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을 많은 업종에 했었죠. 당연히 영업적인 큰 타격을 입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꼬박꼬박 제세 공과금에 관련된 부분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로 연명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폐업도 했습니다. 수많은 업종들이 이제는 못 견뎌서 정부의 어떤 조치에 반발해서 이렇게 망하느니 가게 문을 열겠다 이러니까 정부에서도 또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또 문을 열 수 있게끔 또 조치를 취해주겠다. 하여튼 우왕좌왕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이 여러 가지 급격하게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대로 된 사실에 입각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K방역이라는 홍보만 급급했을 뿐이지 그동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희생하에 제대로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집단 반발을 하니까 지금에 와서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손실을 메꿔주자는 얘기는 하지만 그 진위가 사실 의심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익공유제까지 또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관련된 부분과도 연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가 연일 영업 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일부 종사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즉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수기도 없이 선심수듯 그냥 말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포퓰리즘이 또 발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당장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지역화폐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라는 것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단기적인 그리고 급한 정책부터 소홀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먼 미래는 생각하면서 당장의 위급사항은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여당에서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은 하겠다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매출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따지지 않고 단기 인건비를 조정하겠다, 최저임금에 관련돼서 하겠다, 아니면은 이득을 갖고 하겠다. 사실은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2019년도 매출과 2020년도 매출을 비교해서 거기서 추정을 해서 그걸 손실 부분을 갖고 비교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헌법 23조에 보면은 이 재난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헌법 정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다가 영업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에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이 감염법 예방법을 비롯해서 국회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나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당 지도부는 머뭇머뭇거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북전단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아주 급속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여당 마음만 먹으면 아주 며칠만 해도 처리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것들은 소홀히 다루면서 소상공인을 챙기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진정성이 의심된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소상공인들의 한테 영업 제한에 관련된 부분은 비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왜 9시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에 대해서 영업을 왜 제한해야 되는지, 왜 햄버거 집은 허용을 해야 되고, 왜 커피숍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5인 이하의 얘가 식당에서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든지, 2인과 3인이 떨어져서 밥을 먹으면은 되고, 합쳐서 먹으면은 코로나가 위험하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먼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논하기 전에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보상 없는 영업 제한은 한마디로 헌법을 초월한 부분이고 위헌적인 요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소상공인 기본법안에 재난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치를 취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재난에 감염법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 입법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늘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코로나19로 이 공유제 관련된 오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 공유제를 갑자기 쑥 꺼냈는데요. 뭐 상당히 재계가 당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혼란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경제계가 불편한 기색이 나온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익의 개념과 이 공유의 범위든 단계마다 큰 혼란이 있겠죠. 뭐 상공회의소 뭐 이런 데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공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누구나 함께 잘 사는 사회, 함께 하자는 사회에 대해서 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선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팔 비틀기, 압박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기업들한테 압박을 가해서 기업에 한테 후원을 받았던 부분이 사법 처리를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비교한다면은 그것은 틀리고 지금은 옳다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도 오늘 회의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이 로빈후드나 홍길동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법치국가에서 로빈후드가 홍길동이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가장 선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이득은 제품 경쟁력, 시장 상황, 확률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까지가 이익이고 어디까지가 손실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정말 복잡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사실은 건전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부분, 또 사회에서 특정하게 이득만 취하는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들고요. 또 일부에서 오늘 여당의 지도부 일부에서 뭐 경영에 관련된 취향까지도 얘기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뭐 운둔의 사업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문제가 있죠. 사실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영업 스타일이냐에는 문제를 삼는 것보다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임직원들의 어떤 태도, 그다음에 도덕적이냐, 그다음에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글로벌로 진출해서 세계 시장을 장악했느냐, 석권했느냐, 또 기술 개발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이런 거를 갖고 먼저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시하지 않고 사주의 어떤 스타일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여론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뉴스는 오늘 영업 제한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시민단체, 경제단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집단 움직임입니다. 울어야 영업 제한 완화, 정부 조치의 분통이라는 기사. 자영업자의 눈물, 대출 다 안 갚으면 폐업도 못하다니라는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집단 움직임이라는 얘기가 항상 눈에 띄네요. 지난 4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등 집단 반발 이후에 조치가 풀리자 이 같은 현상이 더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진작에 사실 과학적으로 일어났다면 이런 집단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링장, 헬스장, 스터디 카페, 코인 노래방, 필라테스 등 업종의 8개 단체가 집회를 열었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책과 형평성을 상실한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더는 참을 수 없다.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 없다는 얘기는 그냥 참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생존의 기로에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업종의 영업을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 빚더미에 올라서 이제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과도하다.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벌금만 부과하는 게 마땅한데 왜 이렇게 이러느냐, 한마디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또 어떤 기사까지 나왔냐면 폐업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제는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를 견뎌나가면서 몇 달 동안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돈까지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폐업도 안 해준다, 못하게 한다. 엄격한 대출 요건이라는 겁니다. 금융소비자협회 보호법,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펀드 판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영업자 등은 폐업할 경우 금융권 만기 대출 만기가 남았다도 한 번에 모두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망했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한 번에 돈을 갚지 않으면은 즉각 대출 회수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대출 상품마다 회수 기준이 제각기라서 이 자영업자들의 폐업 여부는 운에 달렸다는 얘기관이 나옵니다.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 우리는 너무나 역사적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 큰 기업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 보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은 부채 탕감해주고 그런 기업 은행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주죠. 정부에서도 조치를 취해집니다. 소상공인들은 만만한 건지 조금해서 무시하는 건지 하다못해 공과금마저도 정부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면은커녕 압류까지 시킵니다. 돈을 제대로 안 낸다고. 수입이 전혀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기껏 해준다는 게 3개월 유예가 최대한 조치였습니다. 당연히 은행들은 비싼 이자 받아가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돈 벌어보겠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펀드, 뭐 라임인지 오렌지 펀드인지 이런 거 만들어서 했죠. 서민들은 꿈도 못 꿀 돈을 또 일부에서 사기국 같은 또 정부 고위 당직자 이름까지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유명한 사람들 일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돈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돈에서도 다 아시죠? 탕감시켜준 거, 책임져 준 거.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소상공인들은 한꺼번에 망했는데도 다 한꺼번에 갚아야 됩니다. 거지가 됐는데 피까지 다 내놓고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관살돈까지 다 내놓고 나가라는 소리가 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자영업자 단체가 영업시간 자정까지 연장을 해달라. 이게 참 슬픈 사연입니다. 이미 망해서 이 자정까지 연장을 한다 해서 손님이 지금 온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 안 올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연을 소위 정부에 있는 고위 당직자들, 고위 공무원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절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소위 경제적 약자들의 하소연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눈으로 보고 눈을 감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요. 권익위에서 설 농축산 선물 20만 원까지 한시한다고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설 기간 동안에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 상향 조정하겠다. 한우 과일 및 농수산물 원료 50% 이상의 가공품에 대해서는 19일 시행토록 입법 절차 신속 추진하겠다 합니다. 저도 이번에 얼마 전에 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제가 주장을 한번 했었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조정해달라고. 근데 제가 주장했다 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관련된 내용을 마침 권익위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권익위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 농수산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다시 한번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걸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김영란법 소위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처음에 이게 소위 얘기해서 이 농축산 관련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자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거죠. 사실은 정말 도리어 농축산 관련된 농민들이나 이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피해가 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도리어 이게 부정청탁 금지법이었는데 이게 거꾸로 이게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이 법을 처리할 때는 정말 어떤 파생되는 효과까지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기사는요. 사면 조건 내세운 이게 여당. 야당은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게 사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어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게 나왔습니다. 형이 확정된 게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20년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사면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불행한 역사가 야당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조건 없는 사면 얘기도 나오고, 또 일부 정의당에서 권력자도 포함해 평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카드 전제 조건도 나오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진솔한 사과가 돼야 된다. 사면 허들이라는 얘기 나오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논란이 생기느냐가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형이 이렇게 나왔다. 사법부라는 것이 존중받아야 되겠죠. 그걸 존중 안 한다면 사법부라는 권위가 없는 거죠.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이 정치권이 이렇게 떠든다는 자체가 상당히 웃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형량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는 아마 이런 특별 사면이 나왔던 것은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라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또 형량을 받지 않으신 전직 대통령들도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형량에 관련된 부분이 없었겠죠. 사실은 거의 전직 대통령들이 편안한 여생을 계신 분이 없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망명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은 이제 이 관련된 형의 집행이 사라져 버리니까 국가 품격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던 거죠. 또 여기다가 국가 품격에 문제 생기는 원인을 정치 보복이라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현 대통령도 거기서 과연 자유스러울 수 있느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실을 논한다는 자체는 정치권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불행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불행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형량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다가 거꾸로 사과라는 얘기를 쓴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량은 형량대로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다 형량이 대법원 확정되고 사과하면은 다 사면시켜 줘야 되는 겁니까? 사과하면 다 사면시켜 줘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사과하면 사면시켜 주고 사과 안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전제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되지 않고, 다만 국가에 대한 공헌 같은 말을 하도, 그리고 전직 국가 원수가 감옥에서 여생을 마친다는 부분, 국가의 품격, 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OECD 10대 강국으로서 국민들한테 미치는 사기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적 합의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사면이란 논의가 돼야지, 마치 사과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를 다 잘못했다, 인정했다. 뭐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공방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공방을 했으니까 이런 판결이 나왔던 문제가 있었고, 검찰과 변호사의 공방이 있었던 건데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인정하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일방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계산과 또 산술적인 계산을 앞세운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실과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공방을 정치권들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국민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하는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뉴스는 여당이 괴담몰이하는 원전 3중 수소 팩트 체크 해보니까 월성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지금 경주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 전문가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뭐 그다음에 한수원에서도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시민단체가 약간 얘기한 것 같고 여당이 지금 문제가 합니다. 기준 18배 검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전문가들은 또 문제 없다고, 탄수화에서도 문제 없다고. 피폭량이라는 게 바나나 6개 섭취하는 양이라고 하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주에 지금 경제가 지금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경주 소상공인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 온답니다. 갑자기. 지역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 그동안 한수원이라는 데가 엄청난 큰 회사고, 또 그 사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산업부의 기관이고, 원자력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고, 충실히 했던 거고, 또 이번에 월성 1호기를 폐쇄한 데서 결정적으로 유지했던 회사인데,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국민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데서 이렇게 자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 소문, 대통령께서 영화 한 편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원자력 다 폐쇄하라는 그 소문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확산되고, 그 다음에 확산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럽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역사 속 사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1929년도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뭐 이건 흑백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19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폭력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간디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흑인들이 보여지면 미국에서 하면은 폭력적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비폭력 운동을 펼치셨다는 부분입니다. 공정과 통합을 주장하셨습니다. 인류애적 가치의 실현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에 와서도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훗날에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간에 불평등과 갈등 구조는 있을 수 있겠죠. 계층 간의 갈등, 신구 간의 갈등. 지금 대한민국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신구의 갈등, 20대. 온 국민이 힘을 모아도 지금 모자라는 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산업화 이후에, 지금 사람은 모자라고, 전 국민 인구의 절벽에 시달리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살만해졌기 때문에 정치가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화합시켜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경제적인 동력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그 다음에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을 해소해서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인위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조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극도로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요. 소위 51%만 이기면은 전체를 다 가는 승자승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이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총선의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금만 이기면은 전부 다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또 바꿀 의지도 지금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로자, 기업, 소상공인들이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전부 다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살겠다 그러다가 각자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어차피 얻어진 이득은 상대방한테 피해 입은 손실을 얻어가는 것 뿐인데도,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건데도 상대방을 취약하게 만들어서 얻어지는 이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얻고자 피 터지게 싸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야 될 국민인데 또 모두가 보호해야 될 국민임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킹 목사의 정신에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킹 목사의 여러 가지 일대기를 만든 영화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킹 목사가 한 셀마라는 영화에서 한 연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돼야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거짓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속박과 진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데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유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개인의 이득보다 공동의 이득을 위해서 자유롭게 함께 노력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의 순간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래 세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인생에서 우리는 시사하는 바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역사 속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